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손실보상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잠시 뒤 1시부터 열리는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청문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호소문을 통해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입니다.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직접 당하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파산 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점은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첫째, 손실보상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하면 됩니다. 행정명령장을 받으신 분은 손실보상,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피해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둘째, 형평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큰 손실을 입든
작은 손실을 입든 똑같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셋째,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급 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입니다. 손실 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 조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7개의 기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한 방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에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에 있을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예,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가 그치고 해가 이렇게 활짝 났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많은 의원분들은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하는 정말 진정 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또 함께 하신 의원님들 뒤에는 민생을 있고 정말 서민분들이 함께 뒤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정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데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25조 8천억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의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지가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저버리는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곶감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당장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일미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입법 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통법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되고 결정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국회의 존엄을 되살려야 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무엇보다 민생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청문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손실보상법 제정을 절규하면서 외쳤습니까? 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정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 결정만 기다린다면, 그래서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회에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권한과 위임의 영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입법청문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후 통첩이 국회에 직배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은 민생을 위한 결연한 선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입법청문회가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 그 끝자락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야 의원님들이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모델로 꼽힐 만큼 훌륭히 대응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한 국민의 현명함 때문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야만 했던 그들의 손실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률로서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입법자로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단 한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당의 의원님들의 응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말하라 그러면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19 재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증류의 재난이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입니다. 이 미증류의 국가적 재난에 의한 민생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정말 초당적으로 뜻을 한데 모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렇게 뜻을 모은 자체가. 아마 각 지역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이 고통으로 내몰리고 그야말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한 의원들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손실보상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전에라도 이 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 재정당국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여야의 이견들을 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서민들, 이 사각지대에 몰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과 한숨을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결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영업이 제한되어지고 영업이 금지되어진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가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여야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여야가 그리고 또 정부와 함께 빨리 합의점을 만들어서 손실보상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이 그것에 대해서 맨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님. 네,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살려달라. 이 절규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의원님들의 힘으로 국회 시간을 만듭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합시다. 그리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입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입법노동자의 주인은 국민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국가는 도와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 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아니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저는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노동자로서 저 바깥에 계신 우리 국가의 주인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자존심으로 그리고 여야 간의 정쟁의 논쟁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분들은 그런 논쟁에 거부하고 정말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돕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꼭 결론을 내서 손실보상이라는 헌법에 적힌 국민의 권리를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와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가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좀 길더라도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이 소상공인의 절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소상공인 호소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2단계, 2.5단계 방역 조치를 중단 없이 강행해왔다. 영업 피해를 넘어 줄줄이 도산과 파산을 했고 목숨을 끊는 분들도 셀 수가 없다. 참다 못해 지난 봄부터 소상공인들이 절규가 국회 앞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피해자 모임이 국회 앞에서 매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는 삭발식과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나 청와대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은 없다. 최승재 의원만이 국회 본청 앞에서 44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청 앞에서 전연자 시위를 또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최승재라는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의정 활동으로만 보이는가? 그는 지난 50여일 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무관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돌리나 당론으로 이끌어내놨고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들을 전원 찬성으로 이끌어내고 정의당과 시대전환까지 참성 대열에 합류시켰다. 하지만 또다시 정부가 반대하자 민주당 역시 정부 역시 입법청문회란 절차를 끄집어내 시간 끌기에 나섰고 소상공인의 탈을 쓴 단체로 티끌만한 보상에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건강 지키기라는 대명제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K방역 지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텨왔다. 그런데 한 달, 두 달도 아닌 1년이 기다려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4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고 방역 실패 국가라고 놀려댔던 영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까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4차 대유행을 들먹이며 대국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국민을 핑계로 강제해왔다. 관련 법 규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일반 규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모인 소상공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멍해를 당장 벗겨내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차액 지원의 재원 마련 등의 문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영업을 못해 빚 청산도 못하고 한강에 몸을 던진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는 파렴치한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 죽은 목숨과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 경제의 초석을 담당했던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정부는 입법청문회를 당장 때려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당장 시행하라. 2021년 5월 25일 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감사합니다.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도 320만 명을 넘어서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격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회복을 선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K방역 수칙에 따라 1년이 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가게 문을 닫거나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겨우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겨우 매장을 유지하다가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 가족 같던 고용원을 해고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기 위해 매장문을 닫고 단기 알바 시장으로 뛰어들고 심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K방역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극단의 조치였다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을 희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오직 확진자의 숫자를 말하는 방역의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방역으로 인해 정작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K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요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범위와 보상액을 놓고 우리는 또다시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추가적인 입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없는 보상과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실보상은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정치적 공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손실보상의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다 방역에 협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저희들의 간절한 요구가 거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코 국가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닐 겁니다.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원 사무총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창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 박병국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에 씌워져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불합리적인 정부의 방역 시책으로 인하여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동시에 받은 피해 업종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앞장서고 어떻게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정부의 방역 시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상공을 포함하여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일부 업종에게만 주어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고통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업계는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어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저희 업종은 이제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 실내 체육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지원금으로만 해결을 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급한 마음에 손실보상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볼링장을 포함한 큰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한 달에 임대료가 몇 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금지된 집합금지만 따지더라도 대략 2달이 넘고 지금까지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건물 임대료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어찌 손실 보상을 받을 때 3천만 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한 저희 실내 체육시설 중에는 주로 야간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당구장, 볼링장, 헬스장과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21시일 때는 22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평균 40, 50%의 수준을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난지원금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실시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피해와 손실을 입었으며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당한 손실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손실보상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비롯해서 세 분의 호소문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절규를 담은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에 3번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생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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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이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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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선대출 후정산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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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